네, 여러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보니까 말이에요. 세월은 그동안에 많이 흘렀는데 참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이 농촌을 지키고 계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삶 속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마는 그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구나 해서 너무너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제가 내려왔죠. 좀 뒤에 잘 들리나요? 네, 다행입니다. 어제 제가 내려오면서 기차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농민들의 그 여름 내내 흘렸던 그 땀들의 결과가 너무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구나. 사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을 동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꾼 그 농작물들이 커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희망을 찾고 있는 게 도시민들인데, 사실은 지금 벼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물결처럼 바람이 불어주면 지금 환상적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신도 만들 수 없는 저 물결은 아마 우리 농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기술이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그 가치를, 소위 말하면 그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이 헌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외국의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 애국처럼 공익적 가치 300조에 해당하는 그 공익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때가 언제일까? 저는 이제 회장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몸부림을 많이 쳤던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납니다. 특히 오늘 내 고향의 농협의 그 여러분들이, 그리고 신광석 부장이 저를 초대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울렁거렸습니다. 내가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제목을 저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미래 tuk봉을 타자. 또 제 마지막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농협 회장할 때 4권을 썼는데 그 4권 중에 마지막 책이 저거였어요. 저 책이 좀 남아서 오늘 내가 좀 갖고 왔는데 지금 뭐 나눠드렸는지 아니면 가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책 속에 있는 얘기들을 오늘 제가 끌어내려고 해요. 여러분보다 내가 농업의 정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이론을 얘기하고 농업 얘기를 해봐야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업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기 때문에 농업부. 그래서 저는 이제 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하냐면, 김병훈 회장을 여러분이 길렀잖아요. 내가 3번 만에 농협 회장이 됐잖아요. 너 3번 만에 농협 회장이 돼서 농협 회장 4년 동안 너 뭐 하고 내려왔느냐?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근다 해서 제가 자랑을 치고 싶은 생각은 0%예요. 나는 어디 가서 내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저거 이 김병원이가 지 자랑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라는 쪽으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또 내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김병원의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 본받아 볼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그 시간의 가치를 좀 얻어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제목의 소 제목들을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 부분은 아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잘라가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찌 됐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평균 연령이 83세인데, 제가 얼마 전에요, 이제 4년 전인데, 광주에 행사로 왔어요. 행사로 왔는데, 내 바로 옆에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소문학원의 고대체회장이 옆에 계셨어요. 근데, 누가 사회자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고대체회장님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라. 뭔 얘기고 했더니 그때 나이가 91살이셨는데 제주도에서 골프를 차고 홀인원을 했다고 박수를 쳐주라고. 그래서 박수를 팍 치고는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근데 내가 바로 옆에서 회장님 골프 홀인원 하셨으면 앞으로 100세까지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내가 손을 딱 잡았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나한테 김 회장, 어이 사람 자네도 100살 살고 나도 100살 사는데 나보다 100살만 살아라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0세 시대는 너나 나나 다 왔다. 근데 나보다 100세만 살아라 하냐? 하는 91살의 그 회장님의 깊은 뜻이 뭐였을까? 우리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짓말 하신다고 하잖아요. 다 그 삶의 욕심이 있어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나 살고 싶다. 나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근본을 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 연령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저 건강 연령은 우리 평생에 65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몇 가지를 더듬어 보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또 평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삶, 기대 여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이에 앞으로 몇 년을 살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혹시 여기에 평균 60세다. 60세 평균을 살고 계신 분들의 기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이는 몇 세를 더 사실까?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걸 보면요. 60세 되신 분의 기대 이혼율은 33년입니다. 34년. 60세 사신 분은 앞으로 34년을 평균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에 진입을 했고 그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기대 이혼명,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나이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데요. 제가 100세를 디자인을 해보니까 진짜 이게 인생이 별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100세 살아가는데 잠만 33년을 사요. 이게 별게 아니야. 100년 산다는 게 잠을 33년 살고 소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일하는 것은 15년이야.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세월이 12년, 학교 다니는 게 8년, TV 보는 게 7년,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5년, 출퇴근하는 게 4년. 가장
3년. 굉장히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아니구나 이 삶이. 이것을 그대로 해놓고 이래요. 100세를 산다 해도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찾고 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남아있는 저 허송 세월이라고 저 즐거운 세월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65세다, 70세다, 또 80세다라고 해도 내가 남아있는 기대여명, 그 기대여명에서 나는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살까라고 하는 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사실은 강의를 많이 다니까 요즘 하는 분이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다른 얘기, 우리 동네 오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 꿈을, 내 남아있는 허송생활의 꿈을 진짜 즐겁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삶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 도시 중에 누구와 살아갈 거냐? 누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 누구와 살 거냐? 누구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남편동역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최고의 여기고 최고의 보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 살 것이냐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누가 내 옆에 있어야 행복하냐? 그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었을 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애인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울까? 아니면 부모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울까? 아니면 친구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울까? 근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1시간 같이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 마음이 서로 보강이 안 돼요. 마음이 보강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즐거울까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다면 소통한 것인데 사실은 이런 관계입니다. 여인의 관계, 친구의 관계,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데 가장 누구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래도 친구예요. 친구. 근데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올 때 화재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부르고 싶어. 그 막걸리 한잔 부르고 싶어. 누구를 싶냐? 그때 부르고 싶은 친구가 나한테는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가족이 섞여 있어요.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대의원 여러분과 영국회장이, 진영회장이 여기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또 이 소중한 친구들을 통해서 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제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중요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가 삶의 가치에서 가장 우선을 시하고 있다.
무슨 인간관계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내 마음이 넓어야 다른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 자산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삶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면서 타인과 협력해서 사는 이 협동조합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협동조합은 우리 2,300명의 우리 조합원들이라는 인적조리 농협은 자본이 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합을 하는 개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농협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저라는 조그마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늘 조합원이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만나게. 우리 임원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임원님들이 늘 조합장한테 건의를 해요. 우리 조합원이 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그 인간관계를 깊게 가지고 갈 수 있었을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도 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젊었을 때 진짜 할 것 중에서 이것도 인맥을 만드는 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젊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 인맥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수많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거예요. 나도 시장님이 윤석태 시장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시장님 나 뭐랑 부탁 좀 합시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뭐 나주시 시민의 날인가 뭐 행사를 한다고 뭐 축제를 하는데 축제 한 2주 해야 된대요. 근데 아마 이렇게 불꽃놀이도 하고 막 그러시려고 하는데 하나의 김승현 회장을 만나서 그 불꽃놀이 하는 걸 그것 좀 지원을 하도록 나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52년생, 내가 53년생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회장을 할 때 30대 재벌들을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으로 가면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농협 서열이 몇 번이냐면 9번째. 근데 나이가 김승현 회장하고 내가 그래도 30대 재벌 중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같은 테이블을 밥도 먹고 이러다 중에 친해졌어요. 근데 내가 가끔 통화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내가 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윤석열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더니 그놈 귀담아 다 들었다가 김 회장한테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전화했잖아. 해주잖아요. 좀 그건 알 수가 없듯이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인맥을 쌓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몰라요. NG그룹의 이제 그 회장이 한 분이 계시죠. 권영수라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집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남집을. 왜 그럴까? 내가 10월 5일날 이사를 와요. 이제 10년 만에 서울 올라갔다가 내가 이사를 오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담당하는 사장이 에어컨을 달라고 내가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회장님이 LG에다가 부탁을 해서 좀 싸게 좀 하시오. 근데 그 권영수
이주라는 사람 생각이 탁 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전화하니까. 나하고 쓰레기 주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사실은 내가 이제 이렇게 딴전을 뗐어. 당신이 나랑 내가 회장을 할 때 오지 마을에다가 이 사람이 앱을 많이 설치해주고 전화기도 엄청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고마움을 내가 알고 가방비 사주려고 전화했는데 점심 함께 하자. 아이고 좋다고. 점심 약속을 딱 했자. 그러고 나서 기왕이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하자. 내가 에어컨을 한 몇 대 사야 되겠는데 좀 싸게 해주는 방법이 없냐 하는데 아유 바로 문자가 딱 떴어요. 윤준영 팀장이라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싸게 주라 했으니까 만나보라 그랬는데 오늘 3시에 만나게 됐어요. 3시에. 근데 사람의 인연이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군가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그러려면 내가 그릇이 하였어. 나는 권영수라는 사람을 왜 내 얘기를 들어줬을까? 내가 회장을 할 때 도와줬거든. NG가 우리 농협하고 이 전화해서 막 이런 것이 한 300억 정도 우리 농협에서 다 들어가. 그러니까 꽤 큰 공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도와주고 우리 오지 농촌 마을에 앰프를 달아줘라.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전화기를 이렇게 달아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맺어졌던 거예요. 그런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누군가로부터 어려울 때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해. 건강도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좀 키워놓을 걸 이거는 나한테 하는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40년 동안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부딪혀 살면서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또 체력이 회장 때는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70, 한 2, 3kg까지 올라가요. 하고 그 체력을 완전히 배렸어요. 그거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 몇 킬로 나가냐? 66kg.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 근데 근육이 나는 별로 없어. 지금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클까? 안 커요. 이제는 지금 힐수 같은 거. 이게 젊었을 때 저 근육을 좀 키워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고요.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근육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있는 근육을 더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여러분이 그 근육을 지킬 수 있는 기초 체력 하여튼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저도 70이 넘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 안 될까? 이게 힘든 것은 싫은 거야. 힘든 거 싫어.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하나